오늘 들여다볼 물건은 바로 전통 한옥의 고풍스럽고 우아한 자태가 온전히 느껴지는 특별한 집입니다. 이 집은 그저 오래된 한옥이 아니라 지어진 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거의 신축급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니 취득하신다면 따로 손볼 곳 없이 그야말로 몸만 들어와서 바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집입니다. 이 주택이 자리 잡은 환경부터가 남다릅니다. 집의 3면이 울창한 산으로 포근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집 앞쪽으로는 잔잔한 저수지가 펼쳐져 있어서 그야말로 공기가 맑고 청정한 자연 친화적인 입지를 자랑합니다. 이 마을 자체도 전통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신경 써서 조성된 곳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 품격 있는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미와 신축급의 깔끔함과 그리고 완벽한 자연 환경까지 모든 장점을 패키지처럼 한 번에 갖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한옥 전원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겠습니다. 왕복 2차선의 깔끔한 국도를 타고 오시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이 속해 있는 한옥 전통마을단지 입구를 만나게 됩니다. 본건 주택은 이 아름다운 한옥마을 단지 내에서도 거의 끝부분 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더욱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단지 내로 들어오면 모든 마을 도로는 아스콘으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어 차량으로 이동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주변 집들의 면모나 관리 상태를 보면 확실히 이 동네는 신경을 많이 써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고급스러운 전원주택 단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로 정비 상태부터가 아주 훌륭합니다. 집의 입구부터 전통미가 가득합니다. 대문은 옛날 양반집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웅장하고 견고한 나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우아한 기와지붕이 얹혀 있어 한눈에 봐도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주택의 외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의 사용 승인일은 2010년 9월 8일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급의 한옥 전원주택입니다. 게다가 주인분이 관리를 정말 잘하셔서 당장 수리할 곳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건 주택은 일반 목구조의 기와지붕으로 된 단층 건물이며 이는 한국 전통 한옥의 정수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전통미가 정말 뿜뿜 뿜어져 나옵니다. 이 주택이 단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은 실생활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계단이 없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으며 특히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층간 이동 없이 모든 공간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덕분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모두에게 이로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짙은 색의 기와지붕이 만들어내는 곡선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외벽은 전통적인 회벽과 목재 노출을 활용하여 마감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전형적이고 품위 있는 한옥집의 구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흰색 회벽체와 대비되는 짙은 청회색의 기와는 단정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느낌을 더욱 강조하고 목재 기둥과 창틀을 사용하여 한옥 특유의 따뜻하고 견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창호의 경우에도 전통을 살리면서도 실용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호살이 있는 목재창을 사용하여 고즈넉한 멋을 살리는 동시에 하이샤시 창도 혼합하여 단열과 방음에 현대적인 편의를 더했습니다. 옛것의 아름다움과 현대 건축의 실용성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대문은 주택 본체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택으로 가기 위해 돌계단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이 돌계단은 블랙톤으로 고급스러운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푸른 잔디 마당과 주택 본체, 그리고 주택 측면에 위치한 수도시설을 바로 만나게 됩니다. 주택 측면을 따라가다 보면 수도시설이 보이고 그 옆으로는 한국의 멋을 살린 장독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정갈한 항아리들을 놓으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주차 공간은 지하에 별도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주택의 오른쪽 측면 지형을 활용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공간에 주차를 하시면 짐을 들고 번거롭게 대문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주택 내부로 편리하게 진입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차고지는 경량 철골 구조의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2제곱미터이며 3.63평으로 차량 한 대를 보관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공간은 도로에 바로 접해 있으며 셔터문이 설치되어 있어 주차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시는 분은 이 공간을 차고지보다는 창고처럼 활용하고 계신 모습이 포착됩니다. 하지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원래 용도인 차고지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길가에 주차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단지 내 다른 집들도 길가에 주차한 경우가 많았으며 도로 폭이 충분히 넓어서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는 구조이니 편리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앞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살짝 튀어나온 구조의 문이 있는데 이 부분이 주택의 현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테라스 겸 전통적인 텐마루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현재 편안해 보이는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푸른 잔디가 깔린 마당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기에 정말 완벽한 장소입니다. 마당은 넓게 펼쳐진 푸른 잔디 마당과 주변으로 깔린 자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 거주하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잔디 마당에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계절감을 더해주는 다양한 수목들이 심어져 있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과 푸른 잔디 마당의 조합은 그야말로 한국적인 전원생활의 로망을 충족시켜줍니다. 이 단지 전체가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장 조사 때 마을을 둘러보니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쓰레기를 모아 버리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건 주택의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공동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매우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깔끔한 환경 관리에 신경 쓰는 단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주변으로는 몇 가지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은 주택 후면에 위치한 마루입니다. 일반 목구조와 샤시 구조의 기와 지붕이며 면적은 4.95제곱미터로 1.497평입니다.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은 주택의 왼쪽 측면에 붙어있는 창고입니다. 일반 목구조와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고 출입구는 나무 목문으로 마감하여 전통미를 살렸습니다. 면적은 4.95제곱미터이며 1.497평으로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제공합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은 앞서 설명드렸던 차고지입니다. 제시외 건물 리을은 대문 쪽에 위치한 작은 창고입니다. 조적조의 슬래브 지붕이며 외관은 깔끔한 흰색 페인팅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20제곱미터이며 0.363평으로 작은 물건들을 보관하기 좋습니다. 제시외 건물 미음은 주택 주변을 둘러싼 경계 담장입니다. 벽돌조와 기와로 마감되어 있으며 블랙톤 벽돌을 사용하여 집의 고풍스러운 멋을 한층 더 살려주고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비읍은 앞서 보신 멋진 대문입니다. 일반 목구조의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시외 건물 시옷은 마당 앞쪽에 위치한 데크입니다. 이 데크가 참 독특한데요. 절벽 지형을 활용하여 경량 철골 구조와 목구조로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데크는 마당을 통해 출입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활용도가 눈에 띄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이응은 전통 한옥의 정취를 더해주는 아름다운 굴뚝입니다. 조적조와 기와로 만들어져 집의 고즈넉한 멋을 한층 더 살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외 건물 지읒은 바로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이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설비 공간은 앞에서 보신 제시외 건물 시옷인 데크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본건은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면서도 에너지 효율까지 고려한 현대적인 요소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매력이고 장점입니다.
이제 주택이 앉아있는 땅 지적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은 단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으며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단독주택의 건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땅의 모양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사다리꼴 형태를 띠고 있으며 서측을 향해 약간 낮아지는 완만한 경사지대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사가 급하지 않아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본건 토지의 남측으로는 폭이 약 6m 내외인 아스콘 포장도로에 길게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 토지의 총 면적은 607제곱미터로 평으로 환산하면 83.618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입니다. 넓은 마당과 주택 그리고 여러 제시외 건물들을 충분히 품고 있는 크기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평면도를 통해 주택의 내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상세한 주택 내부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평면도상 기호가가 바로 주택의 본체입니다. 이 주택의 연면적은 123.95제곱미터로 평으로 환산하면 약 37.495평에 달하는 꽤 넓은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바탕으로 볼 때 내부 구조는 아마도 방 3개에서 4개, 넓은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그리고 다용도실 등으로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의 37.5평에 가까운 면적이기 때문에 3인에서 5인 정도의 식구가 함께 살기에도 충분히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의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고 외관 관리가 잘 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내부 역시 별도의 큰 수리나 리모델링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마감은 전통 한옥의 분위기를 살린 벽지와 목재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거실은 남서쪽을 바라보도록 배치되어 있어 하루 종일 따뜻한 햇살이 잘 들어오는 일조량이 풍부한 구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서향은 오후 늦게까지 햇살이 들어와 집안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중 하나인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이 주택에는 기록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난 후 낙찰자가 보증금 등을 따로 물어줘야 할 위험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주택이 자리 잡은 주변 환경은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본건은 전통 한옥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웃들 역시 전통의 가치를 공유하며 조용하고 품격 있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 바로 앞에는 그림처럼 작은 저수지가 펼쳐져 있어서 주택단지 전체의 경관을 한층 더 수려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 주변으로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아침 저녁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즐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주택단지는 이 저수지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경사를 이루며 올라가는 지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들이 마치 층층이 계단식으로 지어진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서 앞집에 의해 조망이 가려지는 일이 적고 각 집마다 독립적인 공간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이 집들이 울창한 숲과 깊은 산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극도의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으며 고요하고 조용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생활의 필수적인 위치 및 교통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옥마을 단지 내에는 아쉽게도 별도의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약 865m로 도보로 약 13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1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이긴 하지만 매일 걸어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욱 불편한 점은 마을에서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별도의 인도가 없이 차도로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도 단 한 대뿐이며 하루에 고작 4번만 운행됩니다. 따라서 이 집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입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집에서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량이 필수입니다. 자차가 있다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곳입니다. 다행히도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면소재지 내에는 시장과 마트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의 거리는 약 3.1km로 자차를 이용하면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일상적인 장복이나 생활용품 구매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주택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도 꽤 훌륭한 편입니다. 주변에는 광주, 순창, 화순, 곡성, 장성, 고창, 정읍 등 주요 도시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광주까지는 광주광역시청 기준 26km로 자차 25분 소요됩니다. 순창까지는 순창군청 기준 32km로 자차 30분 소요됩니다. 화순까지는 화순군청 기준 32km로 자차 31분 소요됩니다. 곡성까지는 곡성군청 기준 37km로 자차 32분 소요됩니다. 장성까지는 장성군청 기준 38km로 자차 35분 소요됩니다. 고창까지는 고창군청 기준 52km로 자차 42분 소요됩니다. 정읍까지는 정읍시청 기준 65km로 자차 50분 소요됩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주변 지역을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근방의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이동하기에 매우 편리한 위치입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86308입니다. 감정가는 4억 5,634만 2,15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대지 평당 가격은 91만 4,926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682만 9,729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3억 1,944만원이며 보증금은 3,194만 4천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전라남도 담양군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183.618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44.483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0년 9월 8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에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본건은 현재 한 번 유찰되어 가격대가 3억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단순한 주말용 별장인 세컨하우스보다는 전원 생활을 본격적으로 누리실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집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신축급의 깔끔함을 모두 갖춘 흔치 않은 물건입니다. 생활의 모든 요소를 패키지 형태로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넓고 관리가 잘 된 잔디 마당, 정겨운 휴식 공간인 텐마루, 미래를 생각하는 태양광 설비, 그리고 편리한 주차 공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집이 속한 전통 한옥마을 단지 자체가 매우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은 생활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조용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품격 있는 전원 생활을 누리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 때문에 자차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자차만 있다면 가까운 거리에 마트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주변 주요 도시들로의 이동도 편리하여 자연 속의 고즈넉한 삶과 도시 근교의 편리함을 가장 적절하게 조화시켜줄 최적의 주거 공간이 되어줄 겁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